지난 새벽이죠. 그렇죠. 토트넘과 아스날의 프리시즌 마지막 네. 북런던 더비로 치러졌는데 경기 내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라우타로 어떻게 된 거냐. 라우타로. 예. 그렇죠. 요즘 라우타로가 지난 주말에 아주 핫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라우타로 지금 토트넘 간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그렇죠. 예. 그럼 내가 페노님에게 물어보겠다. 예. 그래서 오늘 페노님 모셨습니다. 네. 자, 라우타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토트넘이 네. 라우타로에게 관심이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관심 있는 건 확실하다. 네. 일단 많은 기사들이 토트넘이 라우타로에게 제안을 했다. 인터밀란에게 제안을 했다. 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인터밀란과 토트넘이 이적료에 합의를 했다. 라는 기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네. 이 정도면 가는 거 아니야? 합의했다는 기사가 있다. 그쵸. 그다음에 나이도 어리잖아요. 97년생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 딱 레비가 좋아할 만한 또 공격수가 또 필요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라우타로. 근데 또 제가 지난 이제 그 딱 프리시즌 아스날 경기 끝나고 집에 갔더니 네. 저 외식을 또 봤더니 거부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꽝 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합의했다와 거부했다가 공존하는. 그렇죠. 이 형용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인터밀란은 루카쿠가 이제 거의 첼시행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라우타로까지 내보내면 사실은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또 인터밀란이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죠. 토트넘의 좀 제안에 흔들리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인터밀란과 토트넘이 이제 협상이 좀 가까워지고 있었던 그 시점이 네. 지금이 아니라 사실은 루카쿠가 첼시행에 가까워지는 그 전 시점이다. 그러니까 루카쿠가 나가는 논의 전에 이미 했던 얘기다.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라우타로의 이적이 좀 협상이 잘 진전되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런데 루카쿠가 첼시행에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인터밀란이 루카쿠도 팔고 라우타로까지 팔면 한 명은 지켜야지 우리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루카쿠를 보내고 이제 토트넘과 협상을 조금 이건 안 되겠다라고 좀 닫아놓은 상태다. 라는 현재까지 나온 기사입니다. 네. 그러면 뭐 끝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BBC에서 네. 하지만 토트넘은 루카쿠가 첼시행으로 이제 간다고 하더라도 네네. 라우타로를 영입할 지금 자신감이 있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지금 BBC에서 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있나 보네, BBC가 보도했으면. 근데 좀 살펴보니까 네. 인터밀란이 루카쿠를 판매해도 여전히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 어쨌든 그쵸. 인터밀란이.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루카쿠를 좀 판매하는 금액이 사실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죠. 뭐 1,500억 이상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어디 보도는 1,700억까지도 나왔었죠. 그런데 인터밀란이 지금 루카쿠를 맨유에서 사올 때 이제 분할 납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안 낸 금액이 이제 맨유에게 줘야 되는 금액이 한 7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네. 이게 할부가 위험하다니까. 그쵸. 할부라서. 할부에 눈 돌아가면 처음에는 이 정도만 돈 내면 돼요. 근데 나 할부로 집안 망해. 그래서 700억 정도를 일단 줘야 되고 예. 또 루카쿠를 첼시에 판매하면 거기에 5%를 맨유에게 또 줘야 됩니다. 세론이 있구나. 네, 세론 조항이 있어서 또 5%를 줘야 된다 보니까 루카쿠를 한 1,700억 정도에 판매를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지금 인터밀란에게 떨어지는 금액이 별로 없네. 생각보단 많지 않다. 그러니까 할부 남은 거 700억도 줘야 되고. 그쵸. 세론 5%도 떼어줘야 되고. 그쵸. 그다음에 이래저래 그동안 투자했던 것도 다 빼고 그러면 사실상 별로 남는 게 없네. 그리고 이 수닝이 이 루카쿠의 판매 금액에 이제 수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에 30%만 재투자하겠다. 수닝그룹이. 네. 왜냐하면 중국의 수닝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루카쿠에게 좀 많은 수익을 얻어도 그 금액의 한 30%밖에 쓸 수 없는 지금 인터밀란의 상황. 그러니까 루카쿠 하나 정리한다고 해서 인터밀란의 어려운 지금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밀란도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면 토트넘이 라우타로에게 잠깐만요. 너의 이름은 님이 그럴 거면 팀을 팔아 그냥. 그렇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예. 지금 인터밀란 팬들은 수닝이 팔아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죠. 지금 수닝이 난리 났거든요. 맞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라우타로에게 좀 높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인터밀란이 그걸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이제 BBC의 좀 입장인 거죠. 그래서 불씨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라우타로의 재계약 협상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어렵다니까요. 지금 인터밀란이 돈 선수들 주급 주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라우타로가 202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못 팔면 다음 이적 시장에는 1년밖에 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적료가 대폭 떨어지거나 혹은 더 시간이 끌리면 FA로 가거나. 그렇죠. 그래서 아. 인터밀란이 루카쿠를 판매하기 전에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라우타로를 먼저 이제 그 이적 명단에 올려놨었어요. 아, 그래서 아까 먼저 원래 협상이 됐던 선수다라고 그쵸. 얘기를 했구나. 그런데 루카쿠도 판매를 했는데 돈이 아직 부족하니까 네. 라우타로에 대한 협상도 아직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 아.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밀란 구단 내부에서는 루카쿠 때처럼 구단 내부에서는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마로타나 아우질리오나 단장이나 디렉터는 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그룹은 이게 뭐냐면 축구팀의 전력을 고민하는 데에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야, 다 빠지면 우린 뭐로 축구해 이런 건데. 근데 선택은 결국 수닝이 한다. 하지만 이제 수닝 중국에 있는 그 스폰서는 야, 우리 돈 없어. 팔 선수 야, 1,000억 준다는데 왜 안 팔아? 이렇다는 그쵸. 거죠. 예. 쩐쭈는 팔길 원하고 여기 이렇게 축구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축구 못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트넘으로 라우타로가 온다면 토트넘에서 어떻게 왜냐면 이제 토트넘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해리케인의 변수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좀 혼란이 있는데 라우타로가 온다면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거는 뭐 두 가지 크게 보면 있겠죠. 하나는 해리케인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 그렇죠. 떠나는 상태. 여기까지 다 될 텐데. 일단 라우타로의 플레이 스타일을 좀 살펴보면 라우타로는 기본적으로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유형입니다. 그렇죠. 뭐 최전방에서 막 비비는 스타일은 아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돌적이고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플레이에 굉장히 뛰어난 선수. 오프 더 볼 좋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정말 많이 뛰는 선수예요. 네. 그래서 전방 압박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거친 플레이도 많이 나오고. 카드 좀 많이 봤죠. 네. 카드가 지난 시즌에 5장이고 지지난 시즌에는 8장. 네. 그리고 지지난 맨 처음 시즌에는 4장. 이다 보니까 공격수 치고는 많이 많네. 5장, 8장, 4장 좀 많은 편이죠. 네. 이제 그만큼 정말 많이 띄워주면서 좀 공격진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다.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뛰는 맞아요. 거 보면. 예.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인터밀란으로 왔을 때 네. 인터밀란에서 이제 루카쿠와 라우타로 투톱이었잖아요. 그런데 콘테가 맨 처음에는 루카쿠에게 좀 포스트 플레이를 요구를 많이 했어요. 맞아, 그랬죠. 근데 루카쿠가 맨 처음에 왔을 때 포스트 플레이를 거의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원래 그런 요인이 아니었으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라우타로와 루카쿠가 호흡을 맞췄던 첫 시즌에는 라우타로가 포스트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카쿠가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막 움직이는. 오케이. 비겐스몰인에 좀 바뀐 예. 이런 모양새가 나타났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라우타로가 굉장히 다재다능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다. 그렇다면 토트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뛸 것이냐. 일단 라우타로는 원톱 자리보다는 투톱 자리에 어울리는 선수니까. 그렇죠. 일단 잉글랜드에서 예상하는 것도 케인의 대체자가 아니라 케인과 함께 뛰려고 오는 선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누산투가 온 다음에 어쨌든 계속 좀 포백을 쓰더라고요. 네. 근데 433이나 4231에 가까운 걸 좀 쓰는데 그쵸. 라우타로가 오고 해리케인이 이적을 안 한다면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느낌. 그쵸. 케인과 라우타로의 투톱, 손흥민과 모우라가 좌우. 네. 이 라우타로가 뭐 측면 공격수로 나올 수는 그런 없는 자원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저렇게 케인, 라우타로 투톱을 세우고 손흥민이 좀 왼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많더라고요. 손흥민을 프리시즌 4경기에서는 다 톱으로 세웠어요. 그쵸. 해리케인이 좀 오진 않았기 때문에 결합은 안 했기 때문에 저 위치에 세웠는데 해리케인이 남고 라우타로가 온다면 사실은 이런 그림이 괜찮죠. 이런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리고 이런 좀 전형으로 나오게 된다면 좀 어떤 플레이가 가능하냐. 결국에는 라우타로도 공간으로 잘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다 보니까 이 라우타로의 공간 침투를 좀 살려서 케인이 내려올 때 손흥민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좀 침투해 들어오고 그렇지. 그러면 손흥민, 라우타로, 모우라가 전방에서 조금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손케의 시그니처 같은 플레이이기도 하잖아요. 케인이 약간 좀 수비수 끌어내서 오면 손흥민이 빵 들어가고 거기서 케인이 줘가지고 손케 앞잡골. 그렇죠. 근데 라우타로까지 있으면 라우타로가 수비를 좀 분산시키고 손흥민에게 스페이스가 좀 나오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지난 시즌 했던 그런 공격 작업에 라우타로까지 좀 추가가 되는 이런 플레이들이 가능하겠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잠깐만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러면은 수비 부담감이 좀 커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중앙에 지금 저렇게 된다면 호이비에르하고 스킵 저기를 공격적인 미드필더를 쓰기는 그 말이 은돈벨레가 나오면 이제 알리나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호이베르 죽어. 맞아요. 혼자 수비하려면. 근데 여하튼 조금만 더 저기는 저럴 때는 좀 수비형 미드필더 2명, 그치. 홀딩을 2명 올라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겠네. 어쨌든 요거는 되게 공격적이네요. 맞아요. 형태 자체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케인과 라우타로가 함께 있을 때는 이런 전형이 나오게 될 거고 만약에 해리케인이 떠난다면 네. 결국에는 해리케인의 대체자로 라우타로가 영입된 거니까 네. 그렇다면 손흥민과 라우타로가 투톱을 형성하지 않을까. 아 이렇게. 그쵸. 아 이거는 프리시즌 때 손흥민을 저렇게 썼던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누누가 손톱을 세워놓고 알리를 세컨으로 놨거든요. 네. 그러면 라우타로가 오면 라우타로가 세컨으로 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라우타로가 지난 시즌 케인의 역할을 좀 하면서 라우타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트 플레이도 가능한 선수긴 해요. 그리고 꽤 잘합니다. 그래서 라우타로가 좀 볼을 잡아주고 거기서 손흥민이 좀 침투에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어떤 게 부족할까요? 이 두 선수가 사실은 라우타로가 포스트 플레이가 되긴 하지만 정말 뭐 케인이나 루카쿠처럼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전방에서 볼을 좀 잡아줄 수 있는 플레이들, 홀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손흥민도 그렇고 라우타로도 그렇고 최전방에 케인이나 루카쿠처럼 좀 포스트 플레이가 되는 선수가 있어야 네. 좀 더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인데 네. 그렇지 않다면 이 두 선수의 좀 장점까지 조금 좀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좀 호흡이 아닐까, 조화가 아닐까. 제가 그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프리시즌 4경기를 뛸 때 네. 톱에서 뛸 때 보니까 볼 터치 횟수는 많지 않더라고. 근데 저건 사실은 사이드에 섰을 때와 중앙에 섰을 때의 구조적인 차이예요. 중앙은 아무래도 상대 수비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볼 터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위치긴 해요. 그렇죠. 사이드는 아무래도 볼을 잡고 움직이는 게 많으니까 사이드에 있을 때 볼 터치가 많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톱으로 올려놨을 때는 누군가는 저기서 볼을 갖고 찔러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한 느낌이었거든요. 그거도 부족하죠. 근데 저렇게 섰을 때는 정말 2선 쪽이나 이쪽에서 볼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거의 속도네. 사이드도 분명히 루카스 모우라, 베르베인, 힐 이런 선수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뭐 정 안 된다면 라우타로를 톱으로 세워놓고 저는 이제 그거 네. 어떠냐는 거죠. 왼쪽에 손흥민, 뭐 오른쪽에 모우라. 그렇죠. 그래서 4-3-3로 나갈 네. 수도 있고요. 중앙을 그래도 좀 두껍게 하고 네. 손흥민을 사이드 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요건 이제 해리케인이 나갔을 때 얘기를 그쵸.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케인과 같이 호흡을 맞출 것이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 그게 네. 제일 변수고 가장 큰 좀 관건이네, 관건. 그쵸. 네. 근데 해리케인이 빠지고 났을 때는 약간 확실히 좀 무게감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과 그쵸. 더불어서 눈에 좀 보여. 한 시즌이 좀 보여. 계속 이렇게 하다가 빵! 뛰어! 막 그리고 지붕 상황에서는 엄청 답답하고. 상대가 내려가 있으면 막 뚫어내려고 고생하고 막 물러나 있다가 빵 때리고 이게 네. 거의 그냥 만약에 해리케인 빠진다면 네. 그냥 그게 딱 그렇게 경기를 하겠다. 뭐 이런 게 한 시즌이 눈에 보입니다.